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기말 시험이 이제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은 학교도 있고 좀 스피드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기본 문제부터 심한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적어 두시면서 문제까지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비법 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서 끝까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영상을 다 들어주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등급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요즘 공부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보통 도함수의 활용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맞는데 좀 쓰레기 같은 학교들, 죄송합니다. 좀 진도 욕심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극대 극소까지 끝난 학교들이 있어서 그 뒤부터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앞쪽의 영상들은 따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부터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앞쪽의 증가함수랑 극대 극소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부분의 영상을 뒤쪽에 올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부터 도함수의 활용 최대 최소부터 출발할 건데요. 잘 집중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개념부터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은 노트를 꺼내셔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 개념을 배울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다 보면 그걸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네 부분을 잘라서 영상을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두 개씩 묶어서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와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과 속도 가속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각 하나씩 들어서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유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도함수의 활용 최대 최소부터 시작할 건데 한 프레임으로 개념을 보자면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를 갖다가 속도와 가속도는 살짝 빼놓고 요 세 개는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최소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파트에서 도함수의 활용을 배우기 이전에 뭘 배웠냐면 증가함수와 극대 극소를 배웠어요. 증가함수와 극대 극소를 통해서 우리가 뭐 했냐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연습을 왜 시켰겠냐고요. 뒤쪽에 활용을 시키려고 분명히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전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이나 어떤 개형을 배웠으므로 여기서 가리키는 도함수의 활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프의 활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요 그래프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지만 이 그래프들 개형들 다 암기해 두고 계시는 게 여기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시고 1등급까지 노리시는 학생들은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또한 여기다 플러스로 그냥 fx라는 3차 함수, 4차 함수만 아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문제를 갖다가 꽈서 내거나 아니면 여기에 x의 절대값의 그래프의 개형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좀 더 난이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또한 연습을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의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뭐 할 거라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로 나갈 건데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어떤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단원에서는 당연히 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지만 항상 수학은 이전 앞쪽에 배워놨던 것도 기본기로 알고 선생님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태까지 배웠던 최대 최소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 두심이 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죠.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는 녀석이 나오든지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표현이 2차 함수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2차 함수는 우리가 만약에 최고창 이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되면서 이 꼭지점이 P, Q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되면서 이 꼭지점이 P, Q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서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여기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2차 함수나 또는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2차 함수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산술기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산술기하가 있는데 산술기하라는 표현은 조건이 일단 두 수가 양수임을 항상 밝혀야 되고 그랬을 때 산술적인 평균에는 기하적인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있고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일 때 x값을 구하라 최대일 때 x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요 산술기하에서는 얘가 어떤 숫자로 이렇게 주어지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합의 값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두 수 A, B를 구하라 또는 X를 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얘의 가장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뭐가 되냐면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더라 라는 것도 인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 지금 요번에 배우는 미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녀석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모든 실수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어떤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그냥 그때나 그 수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미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는 게 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봤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맨 처음에 2차 함수인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산술기한지 확인하신다면 그것도 아니고 어떤 식이 3차 이상의 식으로 주어졌으나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또는 그때값을 구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구나 또는 극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요 마인드가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로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모든 최대 최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로 나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배우는 최대 최소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닫힌 구간 A, B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이거를 요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요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 최소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 왜 그런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앞전에서 우리가 최대치수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최대치수 정리가 뭐냐면 어떤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닫힌 구간 내에서 이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연속이면 반드시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야 이거 최대 최소 정리 있을 때 내용은 주어진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이 내용을 가지고 얘 그래프를 해결할 거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 라고 기억해 두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따라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자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념서나 뭐 교과서 같은 데 가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는 걸 인지를 해두시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간이 A부터 B까지가 여기를 잡았으면 그냥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대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혀 있으면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때 값이 최대값이 되죠.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내가 여기를 밑에다가 그랬지만 내 손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값을 살펴보셔야 돼요. 즉 여기가 a, fa이고 여기가 b, fb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alpha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제일 위에 있을 거니까 최대값은 맞죠. 근데 최소값은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작은 것을 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막 이 녀석을 갖다가 막 암기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을 때 얘랑 이 경계값과 그때 그 수값을 구해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최대 최소로 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을 내가 구해야 하므로 내 손은 컴퓨터가 아니니까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얘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얘인데 얘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녀석으로 잡으면 어떡하지?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반드시 경계값과 그때 극소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구하면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았는데 얘네들을 쓸데기 없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니까 나는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래프를 왜 그리는 거라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자,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그래프는 반드시 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요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갈 때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뭐라고 생각해내냐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활용 문제가 있어요. 활용 문제.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활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여러분들 여기 최대 최소만 활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활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활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실생활 활용이 되든 어떤 뭐 도형의 활용이 되든 그래프 활용이 되든 뭐 함수에서 활용이 되든 어쨌든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출제자가 노가리를 까요. 그러니까 글을 쭉 써놓든지 아니면 그림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변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또는 어떤 변수의 방정식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무조건 뭐냐면 식구합입니다. 식. 그러니까 식을 내가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탕 5개를 줬는데 너가 3개 먹어. 그럼 동생은 몇 개 줘야 되겠니? 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5에서 3을 빼서 2개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갖다가
너가 5개에서 3개를 뺐으면 몇 개 먹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식을 많이 썼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식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한 게 아니냐? 머릿속으로 지가 머리가 좋던지 아니면 귀찮아서 이런 식 세우기를 갖다가 해오지 않은 친구들은요 희한하리만큼 활용을 갈 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수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변수를 설정할 때 구하고자 하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면 되는데 사실 그 구하고자 하는 녀석에 대한 미지수가 모르니까 우리가 변수로 설정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르는 값을 쓰지도 않아요. x든지 y든지 a든지 b든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르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팅하는 거고 그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변수를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하나만 변수가 나오면 또 잘 풀어요. 근데 모르는 값이 막 2개, 3개가 되면 변수를 2, 3개 써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조건 변수를 x라고만 써야 되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모르는 값을 내가 하나가 있으면 x라고 썼으면 또다시 모르는 값은 y, z 이런 식으로 변수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뭐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는 게 부피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아니면 뭐 교점 어떤 점의 y값의 교점의 어떤 y값의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뭐뭐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녀석을 빨리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나오면 얘를 빨리 뭐로 넣냐면 y라고 설정을 해두십니다. 그러면 이 y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뭐 t에 관한 식이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뭐뭐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녀석을 y로 표현했고 이 y는 x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내가 fx라는 녀석의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x값이 달라짐에 따라 y값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y는 x에 관한 함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변수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잘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 y는 fx라는 식을 만약에 세웠으면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위쪽에서 분명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라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얘에 대한 최대값이고 범위는 사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범위를 구한 다음에 사실 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을 고르는 데만 해도 이미 3분 33초를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분 33초가 제한된 시간인데 정석적으로 풀어서 얘를 갖다 식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면 그냥 뭘 구하시면 되냐면 극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이야. 아무튼 10여 년 동안 강사짓을 하면서 이 그래프를 이런 활용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내가 10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봤을 텐데 그 한 번을 위해서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수능에는 더더욱 안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녀석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빨리 얘를 미분해서 극대점을 찾아가지고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게 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뭐뭐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녀석이 이 뭐뭐를 갖다가 y라고 세팅을 해놓고 근데 이거를 y라고 또 k라고 그건 네 맴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 y를 갖다가 내가 x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아무튼 네가 변수를 또 다른 값이 변하는 녀석을 갖다가 x라고 놓고 얘에 관한 식으로 정리만 해두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 x가 관한 식을 갖다가 넓이를 쓸 때의 경우, 부피를 쓸 때의 경우, 그 다음 뭐를 쓸 때의 경우 지금 굉장히 지금 다 다를 텐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최대값을 갖다가 극대값으로 갖다가 표현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이기 때문에 애 같은 경우는 최대값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면 극소값을 구하라 문제를 구하시면 되고, 이 식 세우는 방법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선생님이 가르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낼 줄 알고 이걸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도형 문제면 도형 문제, 그래프 문제면 그래프 문제 이런 거 풀어보면 거의 유사하게 문제를 내요.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는, 도형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들도 거의 닮은 비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풀어보면 인지가 되는데,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자꾸 해보다 보면 풀리네? 풀리네? 되네? 쉽네? 이렇게 하다 보면 금세 이 활용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인지를 해주시면 되니까, 최대 최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됐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녀석의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을 구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구하면 되겠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다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범위 내에서, 관련 개념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문제겠죠. 그랬더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 얘에 대한 뭘 구하라,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얘에 대한 뭘 그리라고? 그래프를 그리시라고. 그럼 어떤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처음에 무조건 원래 대칭성을 먼저 보는 거지만 얘는 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분을 하세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걸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 값이 빵이 되는 점이 극점이 될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서 1, 여기서 3.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1이라는 점이 극대점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감소, 증가, 빵 되고 감소, 게다가 빵 되고 다시 증가되는 이런 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고, 여기는 극대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1, F를 했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4, 19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3, 27, 54, 마이너스 27, 다시 빵 되고 15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그래프를 그러니까 0은 한 이 정도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얘구나 하고 그대로 찍으시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0을 대략적으로 여기다 잡은 거잖아요. 근데 0이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0일 때 값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0을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도 0,15가 돼서 이 정도가 원래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손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얘가 더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손가락이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런 값들도 확인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설정을 이렇게 잡았지만 얘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설정 잡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더라? 15가 되겠더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자라고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다. 그럼 얘는 x가 어디서부터? 1부터 4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했더니 21대 상수 얘가 생략했네.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뭐 하자 그랬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자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할 거라고? 미분을 하실 거라고. 그럼 미분을 해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불러오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의 점들이 극점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증가를 했다가 빵이 되고 감소를 했다가 빵이 되고 증가를 하는 극대값 극소값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 뭐가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a가 될 거고요. 그쵸? 얘는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맞습니까?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려 했다고? 1부터 4까지 그렸으니까 1부터 4까지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1일 때 이 경계값들을 꼭 구해야 돼요. 최소값은 얘가 확실해요. 얘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감소를 했으니까 밑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의 경계값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뭐가 됩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되니까 얼마 되는 거야? 4, 16 플러스 a가 되죠. 그럼 똑같은 a 값들에서 16을 더한 게 제일 큰 거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값이 2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a 플러스 16 더하기 a 마이너스 4를 했더니 이 값이 뭐가 됐다고? 20이 됐고요. 그러면 2a 플러스 12는 20이니까 10이 넘어가면 8이 돼서 a는 뭐가 됐더라? 4가 돼서 선지에서 4번이 되겠다. 그래서 미지수가 미정계수가 있든 없든 간에 구하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 한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자. 뭐 문제 있습니까? 틀린 거 있어요? 네. 뭐라고 보시지?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양수 A에 대하여 이런 것들 빨리 뭐하고 가는 거야? 밑줄 쳐놓고 가는 거예요. 하필은 왜 양수라고 줬을까? 쓰든 안 쓰든 모르겠지만 저렇게 주어줬을 때 함수 fx는 x3승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2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 a에서 최대값, 최소값 27분의 14를 갖는다. 이때 a 플러스 최대값의 값을 구하시오. 자, 미정계수가 있고 범위가 미지수가 있을 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3점짜리 문제였다면 얘는 4점짜리 문제죠. 왜?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만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자 그랬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죠. 그럼 당연히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라고? 미분을 하실 거라고요. 왜? 극점을 찾아야 돼요. 미분을 하시면 f 플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빵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므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3, 1, a가 있는데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고 플러스 3a 했을 때 2a가 나오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해놓고 3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는 빵이 되겠죠.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을 할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a고 하나는 3분의 a인데 요 녀석의 두 개가 만약에 a가 음수면 얘가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에요. 근데 a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플러스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가 작은 값이고 3분의 a가 큰 값이구나 라고 판단하시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여기 점이 마이너스 a, 뭐가 될 거고 여기 점이 3분의 a, 뭐가 되겠죠. 그쵸? 근데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잡았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간에 A는 3분의 A보다 하는데 얘가 극소니까 여기서 증가를 하니까 이때가 제일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냥 미지수 있는 채로 돌린 거잖아요. 똑같이 주어진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그냥 문제를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변수가 나왔네?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겁먹고 시작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저는 수학의 발전을 잡아먹는 그런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바이러스 같은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배운 대로 활용을 해보시려고 해야 돼요. 물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장에 갔을 때 반드시 자기가 막 문제집을 20권, 30권 풀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못 본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항상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는 이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쨌든 3분의 A를 저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7분의 A 3승, 그 다음에 9분의 A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A 3승 플러스 2. 이게 최소값인데 얘가 얼마라고? 27분의 14가 된대요. 그럼 얘는 27분의로 바꿔주면 얼마입니까? 3이 될 거고 얘는 27분의로 바꿔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27분의 4에다가 9를 빼니까 마이너스 27분의 5A 3승에 맞죠? 거기다 플러스 1을 했더니 27분의 14가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27분의 2라는 건 54에서 14를 뺀 값은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27분의 5A 3승이 될 거고 27 지워주고 5 나눠주면 8이 됩니다. 그래서 A 3승이 8인데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2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데다 다 2 쓰시면 돼요. 이거 다 2 쓰시면 돼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어디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함수가 두 개 뭐하라 했다고?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요. 항상. 왜냐면 내 손은 컴퓨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다 그렸는지를 모른다고요. 정밀하지 않아. 이거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F-2라는 값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8 그다음 플러스 8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 이 값은 그 다음에 F2라는 값은 8 플러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10이 되네. 똑같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되겠더라. 그래서 10을 더해주시면 더하면 10이 걸친다. 그래서 12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요 정도 나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똑바로 푸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쫄지 마세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은 자신감이 한 90%는 먹고 들어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수학자들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자들을 보면 막 코털도 막 여기까지 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안 깎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등식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9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대여 x제곱 플러스 x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라 그랬죠? 이 녀석의 값이 2차 함수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산술기하 문제인지 아니면 3차 이상인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딱 봐서 얘를 딱 보시면 자, 문자 차수라고 하는 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2개가 곱해졌고 얘는 몇 개가 곱해졌어요?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3차씩. 그러니까 내가 2차 함수로 표현을 하든 그 다음에 산술기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3차 이상의 식이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를 빨리 내가 뭐라고?
그냥 뭐 K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K를 갖다가 어떤 식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K가 어떤 변수에 관한 함수식이다 돼가지고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변수를 뭐하기를 바꾸는 거야? 하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는 x, y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할 거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9라는 요 관계식일 거죠. 그럼 빨리 우리는 뭐 할 겁니까?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9라는 녀석을 3y제곱은 9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y제곱은 3으로 나눠주면 3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y제곱 대신에 요 y제곱 대신에 이 식을 여기서 쑥 하고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죠? k는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고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야. 그쵸? 그리고 이 k를 갖다 그냥 내가 y라고 쓸게요. 이 y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냥 y는 fx다 이렇게 별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냥. 그럼 결론적으로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든 최고차이 음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보면은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최소값을 못 구해요. 그럼 지구가를 내려가.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범위가 존재할 겁니다. 범위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얘의 최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찾아야 돼. 자,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제가 병신이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들을 갖다 보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틀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범위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범위를 설정 안 하고 그냥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모르고 넘어가도 이렇게 나왔는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안 주어지면 이거 최소값을 못 구하네? 그러면 내가 푼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통 학생들은. 그러지 말고 내가 구한 요 식은 정확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푼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습득을 하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범위를 가져야 이 최소값을 가질 텐데 범위가 없네? 그럼 빨리 문제로 가서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게 부족해. 실수 xy. 이 실수라는 수의 특성, 이 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간과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는 수체계입니다. 우리가 복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수수 막 나누고 그 수들의 각각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댓글로 수의 특성 좀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하면은 제가 댓글 좀 많이 달렸다 그러면 할게요. 한 명만 달려도 할게요. 네. 제가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 보이셔야 저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실수라는 녀석의 수의 특성은 뭐냐면 미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얘 실수에 대한 특성은 뭐냐면 뭐뭐의 제곱, 즉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야. 그럼 분명히 xy가 실수라 했으니까 여기 지금 y의 제곱이 보이죠? 그럼 y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뭐가 되고? 크거나 같다. 그럼 그때 얘도 뭐 할 겁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서 얘가 3분의 1 x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양쪽에 x 3을 갖다 곱해주면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뭘 구하더라? 우리는 최대 최소, 즉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얘를 갖다 구하셔야죠.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고요. 계산이니까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림 그려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 3에서 극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자, 지고 나서 여기서 극수로 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여기가 3,5인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렸습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게 짜증나게 했네요. 네. 다 살펴보셔야 되겠네. 자, 여기 값이랑 마이너스 3일 때 값 비교해서 최대값 보셔야 되고 최소값은 여기 극소값이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소값 구하는 거구나.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3분의 1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5번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곡선이 있는데 x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이 함수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기울기가 최소인 녀석이니까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기울기는 뭡니까? 얘 위에 있는 점을 만약에 x, 이렇게 y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 x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y 프라임이 되겠죠. 얘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야. 미분하시면 4 뚝 떨어지면서 2x 3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여전히 x가 0보다 큰 데서죠. 그럼 요 내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기울기가 최소다라는 건 주어진 범위 내에서 6x 제곱이에요. 죄송합니다. 0보다 큰 데에서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죠.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이 녀석에 대한 또 도함수를 통해서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면 0보다 큰 데에서의 이 범위가 주어도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값이 얘인지 원래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극소값이 최소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99.9%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극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올리셔야 돼요.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네. 그냥 빨리 얘를 다시 뭐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 쓸게요. 그냥 미분을 하시면 6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얘를 6x로 묶어주면 x-2가 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0과 2가 있는데 2에서 극소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소인 녀석이 접선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이 뭐라고? x점이 모일 때 2인 극소점에서 최소값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빨리 접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최소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접선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어쨌든 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최소인 기울기. 그러니까 2,5에서의 우리가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를 집어넣으면 16이니까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16 0이네요. 2,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y-0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되겠죠? 16-24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8 x-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바로 얘에 대한 접선입니다.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y좌편 찍어주시면 x가 0일 때 y값 16, x값은 y가 0일 때 x값은 2가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 녀석과 x축과 y축을 둘러싼 이 면적은 삼각형이 되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높이의 길이가 16이 되니까 정답은 16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활용 문제도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문제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활용 문제 중 이제 풀어가는 문제들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볼게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사각 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바로 뭐라고? 부피요. 뭐의 최대값이니까 이 부피를 나는 y라고 둘 거예요. 그럼 y를 갖다가 뭐에 관한? x에 관한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여기 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x라고 둘 거예요. 근데 얘가 정사각뿔이란 말이죠. 근데 내접을 한다 그러면 여기 요 녀석의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얘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똑같아요. 아니 야 이쪽에서 접하는 거나 이걸 돌려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이거 돌려도 똑같으면 이 길이들이 다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로 세로 다 둘 다 x가 되고 요 모르는 요 높이는 h가 됩니다. 그럼 일단 부피식을 써볼게요. 부피는 뭐냐면 이 공간을 차지하는 양이기 때문에 밑넓이 이런 녀석의 밑넓이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공간이 채워지잖아. 그럼 밑넓이가 뭐가 됩니까? x제곱이 됐고 그런 게 h만큼 쌓아졌다. 무슨 하니까 h를 곱하는 거죠. 즉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y는 fx라는 x에 관한 함수, 즉 하나의 변수에 관한 양함수인 표현밖에 배우지 않았다. 그럼 빨리 h를 x로 표현하든지, 즉 x를 h로 표현하든 h와 x 사이 관계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 대각선을 포함하는 어떤 판으로 여기를 쭉 잘라볼게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졌어. 판으로 자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여기가 대각선 밑에고 여기가 1, 여기가 2면 여기 사이에 2가 이렇게 두 번째 녀석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높이가 있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뿔에서부터 이 밑에 이 중심의 높이를 그리면 항상 이 밑면에 대한 무게중심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요 높이 요렇게 삼각형을 보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삼각형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걸 여기다 그린 거. 이렇게 그렸을 때가 이 정사각뿔의 부피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가 여기가 h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시면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어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자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이고 여기 3이야.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정사각형이니까 1대1 대 루트 2에 의해서 여기는 3루트 2가 되죠. 근데 그거에 이거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요 길이는 요 빨간색 요 길이는 2분의 3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뭘 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x면 여기도 x거든요. 누구랑?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지금 닮은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노랭이 전체, 요 작은 노랭이랑 여기 겉에 여기 파랭이 요 녀석의 닮은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 높이도 구해야 되겠죠. 요 높이는 자 보세요. 요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고 모든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2야. 얘만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3이고 미친놈아 2분의 3루트예요. 2분의 3루트. 밑변이 더 길 뻔했어. 그쵸? 여기가 반이니까. 그쵸? 아 그리고 여기도 x가 아니라 x면 여기가 x루트니까 여기는 2분의 x루트.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어쨌든 2분의 3루트니까 이 녀석을 쓰다 보면은 얘 2분의 6이라고 바꾸고 얘는 2분의 3루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도 2분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36에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게 얘 제곱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밑에 2는 계속 제곱이 되면 4가 되면 똑같이 4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것만 한 거예요. 그럼 36에서 얼마를 뺍니까? 18을 빼면 얘도 3루트가 되겠네. 루트 18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 2분의 3루트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2분의 3루트 2분의 3루트 여기가 45도 힘을 안 해 그냥 여기가 45도 힘을 안 해. 그러면 1대1 때 루트 2가 되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45도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예요. 그럼 끝났죠. h는 닮은비 안 봐도 되네요. 그럼 얘는 h는
2분의 3 루트 2에서 그냥 x를 빼면 되겠더라. x 2분의 x 루트 2를 빼면 되겠더라. 여기가 2분의 x 루트니까 여기도 2분의 x 루트 2, 여기도 2분의 x 루트 2. 아 이거를 지금 저 대각선을 그리는 거 헷갈리네.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h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h 자리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묶어주면은 3 빼기 x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h 맞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y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3-x. 자 여기서 하나 팁 드릴게요.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최대값 구할 때 어차피 이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의 최대값은 선생님이 뭐 한다 해서 그래프 안 그리고 그때값 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점만 구하면 되는데 이런 개수들은 루트 있는 거 헷갈리니까 이거 빼고 그냥 얘네들의 그때점 x값만 구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루트 이런 개수들 뽑아내셔가지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때값 구할 때는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얘 빼고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얘만 가지고 할 거면 그럼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이거를 y라고 잡고 그때점 거는 미분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x-2가 돼서 찍 돼가지고 0, 2가 돼서 2에서 뭐야? 그때점이야. 그리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를 주면 1이고 얘가 4가 돼서 2를 곱해주면 2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가볍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볼 때는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지만 자꾸 풀다 보면 저런 뿔에 관련된 영상 다 저렇게 풉니다. 이 높이 이용해서 풀어요. 항상. 닮은 이용해가지고. 근데 얘는 특수각이 나와버렸으니까 좀 더 쉬워진 거고. 이해하셨죠?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 여겨집니다. 활용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활용 문제는 좌표 관련된 녀석이 하나 나왔어요. 저는 좌표 관련된 녀석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림에다가 이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얘가 정사각형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는 0,1이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EFGH의 두 대각선의 교점은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요 두 대각선의 교점은 0,1이고 요 대각선의 교점은 얘 위에 있대요. 그럼 이 위를 움직이면서 이 대각선 요 정사각형이 움직이겠죠. 어쨌든 그랬을 때 두 정사각형 내부의 공통 부분, 즉 여기 겹치는 거 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빨리 이 공통 부분의 넓이를 난 뭐라고 그러고 y라고 놓고, 그렇죠?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든 아무튼 자기가 변수로 놓은 거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성질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 정사각형이라 하는 거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다 수직이거든요. 이게 다 수직이야. 그럼 수직이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이 x축과 지금 변들이 다 뭐라 했어? 지금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성질을 그대로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선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x축이라는 성질은 뭐냐면 y좌표들이 다 0이니까 이 식을 우리가 y는 0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 값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요만큼 a라고 하면 여기 있는 y좌표들은 다 y가 a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런 선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니까 얘 녀석의 이 성질과 똑같을 건데 이 y축의 성질은 뭐냐면 x좌표가 다 0이죠. 좌우로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선이에요.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을 했으면 얘는 x는 b라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들은 다 b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요렇게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요 교점이 예를 들어서 3,3이라고 해볼게 그냥. 그러면 너네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대각선의 교점은 요렇게 나누면
반반씩 위아래로 움직인 겁니다. 자, 여기가 3,3이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3,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3 빼기 2분의 1. 왜?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내려. 요정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3에서 3 빼기 2분의 1, 3이 되는 거고, 요점의 좌표도 3 플러스 2분의 1,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점의 좌표는 여기 x좌표가 다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도 3 플러스 2분의 1 되고, 얘는 y좌표가 다 똑같으니까 이 y좌표랑 똑같으니까 3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갖고 얘는 오른쪽 위로 갖고 얘는 왼쪽 아래로 갖구나 해서 이 좌표들을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주어졌다는 건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얘는 고정이 됐어요. 여기 점의 좌표가 0,1이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려면 요런 좌표, 요 C라는 좌표, D라는 좌표를 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점들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좌표화 시키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2분의 1, 2분의 1만큼 위로 갔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2분의 3이 될 거고요. D라는 좌표가. C라는 좌표는 2분의 1만큼 가고 2분의 1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 C라는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C라는 녀석이 요 Y에 대한 X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요 대각선의 교점에서 요 C가 아니라 요 대각선의 교점을 보면 얘는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T라고 할게요. X제곱. 그럼 T, T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대각선의 교점. 그러면 여기는 요 이 좌표는 왼쪽으로 2분의 1, 위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이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좌표는 t-2분의 1, t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좌표. 자, 여기 있는 좌표는 이 y좌표가 똑같고 여기 있는 x좌표가 똑같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다 2분의 1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자, 요렇게 그릴게요. 그냥 요 좌표 구하려는 거야. 얘는 2분의 1로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는 뭐였습니까? 여기는 얘는 얘였어. 그렇죠? 자, 요 점의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분명히 얘랑 똑같죠. y는 요 2를 지나는 요 녀석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좌표 구했잖아. 요 좌표 아까 전에 요 좌표 뭐였습니까? 요 좌표 C였죠. C좌표 뭐였습니까? C좌표 2분의 1, 2분의죠. 자,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우리는 요 면적을 갖고 왔는데 얘도 분명히 여기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에다 세로 길이를 곱하면 되니까 가로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t가 되겠죠? 그럼 가로 길이가 1-t가 됩니다. 얘가 뭐 된다고? 1-t. 자, 그 다음에 세로좌표는 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시면 돼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t제곱. 이게 바로 넓이가 될 건데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범위 설정해야 되는데 서술형에는 분명히 범위를 설정해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뭐 구한다고? 극대값 구하면 되겠구나. 끝난 거야. 그럼 얘 극대점 구해야 되겠구나 해놓고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t제곱 해서 미분하셔가지고 극대점 찾는 거죠.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자,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면 얘는 t가 될 거고, 빼기에 둘이 곱해서 플러스가 될 거고, 둘이 곱해서 2가 나오려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t는 0과 3분의 2가 나올 건데 분명히 극대점에서 최대값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7은 9분의 4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27분의 4가 되겠더라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머리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용 인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 그래프, 함수 이렇게 좌표축 그려지고 난 다음에 뭐 정사각형이 나오든 직사각형이 나오면 그런 x는 같은 점들의 모임, y는 같은 점들의 모임, 뭐 가로선, 세로선 이런 거 성질 쓰시면 되고 좌표화 시키면 끝나요. 자, 이제 큰 게 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 최대최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문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이 최대최소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풀어도 돼요. 그냥 수업을 듣고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찾아서 풀어보시면서 자꾸 나의 이해력이나 해결력을 키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시기만 하시고 저렇게 푸는 문제도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요,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를 명확하게 지칭해주고 몇 차인지를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fx를 갖다가 세팅하는 겁니다. 4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물론 100% 무조건 이럴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을 작성하는, 즉 저 함수식을 구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들이 나왔겠죠, 당연히. 왜 안 먹습니까? 렉이 걸렸네요. 네. 자, 이렇게 주어졌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하나의 조건은 미정계수 결정에서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주어졌네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 다항함수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를 보잖아요. 그래서 fx 빼기 4x제곱 여기다 4x 3승 집어넣으시면 4x 3승 지워지면서 위에 식 뭐가 됩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만 남을 거고 밑에는 4x제곱이 될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알려준 게 뭡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2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빵인데 얘가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위에도 1을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여기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f1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 따라서 b 플러스 c는 얼마나 되더라? 8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1이 여기니까 내가 이렇게 f1이라고 쓰면 이 앞에서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죠.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f 플라임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f 플라임에서 잠깐 써볼게요. 1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p가 될 건데 저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12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b는 얼마 되죠? 9가 되네요.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c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fx를 찾아낸 겁니다. 자, fx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됐냐면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이렇게 fx를 찾은 거야.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는 기본이 돼서 이렇게 찾아서 다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앞쪽에서 시험을 봤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찾아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다음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t가 0보다 크나 따인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0,t 즉 x가 0부터 어디까지? t인 요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함수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뭐 하는 거 그래프를 그린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 fx의 절대값을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겠죠?
자, 그래놓고 선생님 앞쪽에서 분명히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거 뭐 한다 그랬어? 기억해 두라 그랬죠. 이런 거 대비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y는 절대값의 fx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y가 절대값이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린다. y가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건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y가 음수인 거는 x축 아랫부분이 가리키는 거예요. 아랫부분. 이게 뭐라고? y가 음수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x축 대칭, 즉 위로 꺾어 올리시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는 거야? 결국 y는 fx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12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4x 플러스 9가 돼서 얘를 3으로 묶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되죠. 그럼 여기는 2, 3,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3차니까 찍찍찍 이렇게 그려서 여기 2분의 1,5 여기 2분의 3,5 그래서 함수들을 찍은 다음에 x축 y축을 찍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2분의 1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4니까 2분의 1 2분의 1 주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9 2분의 10이니까 5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3 집어넣으면 8분의 2분의 27 그 다음에 4분의 9는 마이너스 27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18 3, 9, 27 빼기 1 되겠죠. 그럼 얘는 27 하면서 이게 쉬워지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y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요 값도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그럼 x축은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얘가 fx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다시 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얘를 꺾어 올리시는 겁니다. 꺾어 올릴 거예요. 꺾어 올리고 여기도 x축 아래부분 꺾어 올릴 거예요. 그래놓고 y좌표들이 다 1이죠. 마이너스 1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fx의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죠. 그렇죠? 그때 요 범위 내에서 뭐가 최대값이 gt예요. 최대값이. 잘 보세요. 이 gt를 갖다가 구할 때 따로 구하지 마시고 그냥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0부터 t까지인데 자, gt라는 함수는 요 gt라는 최대값인데 이 gt라는 함수는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요 y 값이 달라지죠. 그럼 t를 뭘로 가지는 거야? 독립변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t를 막 이동해 갔을 때 얘에 대한 최대값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0부터 t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최대값은 여기가 되죠. 즉 1이 되는 거잖아. 요 범위는 최대값 얘잖아요. 그럼 t가 여기로 잡아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잖아. 그럼 t가 여기 있어도 최대값은 여기예요. 그렇죠? t가 여기 있어도 여기서 주어진 범위의 최대값은 1이잖아요. t가 여기 있어도 t가 여기 있어도 t가 여기 있어도 t가 여기 있어도 즉 얘보다 큰 값이 요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얘랑 똑같은 값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까지 여기 t가 나올 때는 다 1인 거야. 최대값이. 그래서 gt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0보다 큰 데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t가 0보다 크면 안 따랐으니까 gt라는 함수도 이해하십니까? t가 여기 있든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때 막 변할 건데 그때 최대값은 다 1이야. 왜냐면 이 0일 때 값이 최대값입니다. 다 상수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t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은 얘가 최대값이 아닌 거죠. 여기가 더 높아. 그러면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t가 계속 갈 때마다 요 함수 값들을 따라서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t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따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내용 우리가 적분을 구해야지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더 이상은 적분을 안 할 텐데 요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잘 보세요. 만약에 gt를 구했어. 그쵸? gt를 구해놓고 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 꺾이는 거 하나 나오죠. 아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응용되는 문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패턴은 요 함수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이해하시죠? 뭐 저 식을 갖다가 새로 세팅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나면 끝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t는 얘가 t 값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t가 3은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면 더 구하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적분 구하면 할 줄 알아요. 이해되셨죠? 요 정도까지가 최고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항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 중에 도형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그래프에 좌표화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두 번째. 그리고 요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로 최대 최소 나오는 문제 세 번째까지 굉장히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데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이해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관련된 문제 다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영상을 찍다가 좀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처음 찍다 보니까 말도 많이 좀 버벅거리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공짜로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거기다 댓글로 뭐가 불편하다라고 적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음 영상 때는 수정된 모습 그리고 더 보완되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두 번째 영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방정식 파트입니다. 안녕.